장관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좀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제 부동산 세제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지 여쭙는데 2020년 기준 정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95%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60% 내렸거든요. 그러면 20년 기준이면 90%입니다. 네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90%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좀 약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장관님 공시가격 현실화율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착각했습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해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현재 6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20년 수준,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 수준입니다. 네. 현재 그 상태로 현행대로 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정확합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의사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는 장관을 취임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수치에 대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살피실 거예요? 두 개 다 살피실 거예요? 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살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피신다는 겁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좀 제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네.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후보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말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전 질의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용적률 조정이란 상향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용적률 상향하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기여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핵심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이는 기본적인 그 지향점은 민간에서 보다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주택 공급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을 확보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렇죠. 건가요? 다만 그게 일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가는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도 네. 좀 지켜보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되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을 보면 정비사업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균형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세상에 없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가 둘 다 하는 건 없습니다. 제도라는 건 선택의 문제죠. 법으로 입법 취지가 있듯이 제도에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은 소유자 이익이 늘고 한쪽은 소유자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분명한지 선택하셔야 되죠. 나는 불도 좋고 얼음도 좋아. 근데 불과 얼음이 만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더 용적률과 함께 넓히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현재 입장은 네. 이번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 문제에 관해서는 공급주택을 좀 더 늘려보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일방적인 시장에 맡겨서 그런 또 풀어버릴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또 반발이 있어서 이도 저도 정책이 안 돼버리는 그러면서 혼란만 있는 상태도 걱정된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한 달여 만에 16.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기간에 내국인 매입은 16.1%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집 사기도 어렵고 대출 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들여와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후보자님 투기적 거래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이거는 공정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는 무풍지대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집주인의 우리나라 국민의 월세 세입자 이게 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은 제도적인 역차별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어떤 구매 현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 데이터를
좀 철저하게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627 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늘어나는 착시가 있긴 하지만 실제 구매 문제와 등기 문제는 등기한 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역차별 현실 생긴다면 네네. 전 당연하게 저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그럼 현재 세제를 국회 세제를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럼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확인한 다음에 양도세를 포함해서 세금에 대해서 중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폭넓게 보실 겁니까? 네, 근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게 좀 국회 법안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장관이 취임하게 된다면 좀 그렇게 협력해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혹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는데요. 예. 21년 6월에 경기연구원이 기획해 출간한 건데요. 당시에 이한주 현 국정기획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집필을 맡았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 보고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공약, 즉 기본주택, 국토보유세와 결을 같이 하죠. 이번 정부에서 국토보유세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건 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이념이 갖고 있는 지향점 결국 주거 복지에 관한 문제 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식의 기본적인 접근은 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주는 것에 부합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구체적인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딱 한 번 만나서 10분 정도 수인사 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만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